들어가죠. 예. 하여튼 100점 맞을 수 있는 내공 길러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쭉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 뭐 교수실 문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상담하러 찾아오십시오. 전부 이게 뭐 하얀색은, 예, 이런 난쟁이들밖에 없네. 있어. 아, 있구나. 자, 이제 형법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 개념, 형법 개념 정리했죠? 예, 동그라미 2번 양자의 관계 보지 마세요, 절대로. 예, 눈벨입니다. 그 다음에 형법의 범위에서 용어 정리 한 2개 정도만 할까요? 예, 용어 정리. 자, 하여튼 나는 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되지 않은 것을 절대 언급 안 한다. 한 번 이상 출제된 것만 언급하니까 그냥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시키는 거, 내가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하면은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예, 형법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100점 내공 길러질 겁니다. 자, 일단 2가지 용어 좀 체크하십시다. 동그라미 1번에 있는 협의형법 줄 막 꺼두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협의라는 말은 좁다 이 말이고, 광해형법 줄 빡 꺼두시고, 요 2가지 용어를 좀 체크할 겁니다. 봐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형법 아까도 잠시 언급한 바 있는데 1953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1953년도에 제정된 그 형법은 사실 독일에서 수입된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현대 형법 있지? 이거는 독일산이야.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 형법을 누가? 일본 놈들이 수입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형법 교수님들하고 국회의원들이 뺏겼어. 예. 뺏겨가지고 한국 형법을 갖다가 이렇게 딱 탄생시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형법에는 그 약간 더럽고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내가 아까 말했죠. 그 더럽고 생소한 용어 때문에 형법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 없기. 알았죠? 예, 약속해줘. 좀 그렇나? 예. 어쨌든 이 독일 놈들이 만든 거야. 협인이, 광인이, 물론 이걸 갖다가 이제 독일이 만든 것을 일본이 번역하고 일본어로, 그걸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형법 교수님들이 뺏겨온 거고. 그런데 얘들이 독일 형법 교수들이 용어 만드는 패턴이 있더라. 항상 이렇게 일단 어떤 뭐 개념 만들 때 항상 이렇게 반대말로 만들어. 협인이, 광인이. 그 다음에 주관의 반대가 뭐야? 객관. 그 다음에 실질의 반대가 뭐? 형식. 나중에 보면은 학설이 대부분 다 그래. 실질설. 그 다음에 뭐 반대, 형식설. 그 다음에 객관설, 반대, 주관설. 그딴 식으로 만들어.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지. 자, 일단 재밌게 들어가자. 자, 협의형법 개념부터 접수해 들어가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모든 법에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헌법, 상법, 민법, 행정법, 각자 이름 있죠. 예, 민사소송법. 법에는 자기들도 이 세상의 어떤 뭐 존재라고 자기들만의 이름이 있어. 그러면 협의형법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형법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형법이다. 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 요게 협의형법입니다. 그러면 형법이라는 이름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형법 취급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요. 이게 광의형법이야. 자, 요거는 my name is 형법인 거. 나 이름은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협의형법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광의형법은 뭐냐면은 아까 형법은 어떤 내용을 규정한다고 했습니까? 형법은 범죄와 형벌과 그다음에 뭐 보안처분. 근데 처음에는 이제 보안처분 이제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 뒤는 그냥 범죄와 형벌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매번 형법 개념 따질 때 이것까지 언급하면은 뭐 지쳐.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한번 형법 개념 정리할 때나 보안처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이유는 그냥 옛날 전통식대로 범죄 플러스 형벌이 곧 형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근데
그럼 광해형법이 뭐냐? 자, 아까도 말했지만 형법은 이런 범죄하고 형벌을 갖다가 규정한 법이라고 했는데 그 법 이름은 형법 아닙니다. 성폭법 들어봤죠? 예,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그냥 성폭법. 그 다음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면 더 가중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놈들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그렇지, 아청법. 그 다음 군인들이 사고 치면 또 가중처벌해야 되겠죠. 예. 그 군조직 그 위계 질서를 위해서 뭐 단순 절도하는 경우보다 군인이 절도하는 경우는 더 가중처벌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군인들이 사고 치면은 적용하는 군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치안이 아주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치안 강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경찰관 되면은 자부심을 느껴도 돼. 예. 치안 강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넘버원이라고 하지.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보니까 넘버원. 넘버2는 싱가포르. 넘버3가 일본인가 그렇다 그러대. 예. 물론 야 5천만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미친 또라이 몇 명 없겠냐. 예. 물론 뭐 살인이 전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 예. 근데 이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치안이 좀 잘 돼 있는 나라다. 좀이 아니고 아주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경찰관들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들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응시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경찰관 되면 자부심을 느껴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일본의 야쿠자, 그 다음에 중국 그 삼합회, 중국 삼합회, 그 다음에 미국의 마피아 같은 거대 갱 조직이 없어. 옛날에는 있었는데 범죄와의 전쟁 몇 번 치르고 나서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렸지. 그래서 뭐 잔챙이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조폭들 때려잡는 법, 폭처법. 예. 자, 봐. 분명히 얘들 법 이름은 형법 아니죠. 승포법, 아청법, 군형법, 폭처법, 형법 아닙니다. 근데 가만 그 내용을 갖다가 들여다보면은 좋은 내용이가? 아니죠. 전부 다 이거야. 내용은 범죄 형벌. 단순히 강간을 하면은 형법으로 적용이 되고요. 흉기를 휴대해서 강간하면은 더 악질적이지, 더 가중처벌해야 되지. 그래서 만든 게 성폭법입니다. 그래서 성폭법 내용 가만 보면은 전부 다 범죄와 형벌입니다. 아청법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내용 보면은 전부 다 예, 범죄 플러스 형벌. 군형법 예, 내용 보면은 범죄 플러스 형벌. 폭처법 뭐 말할 필요도 없지. 범죄 플러스 형벌. 자, 여기서 이제 광해형법 개념 들어갑니다. 이름은 형법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이렇게 범죄와 형벌 내용을 규정한 법을 전부 다 광해형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렵게 내면 요 개념 가지고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내는 줄 아냐? 쉽게 내면은 그냥 그거야. 협의형법이 뭐냐? 뭐 마이네임이죠. 형법이 형비형법이고. 그다음에 광해형법이 뭐냐? 뭐 범죄 형벌을 규정한 법이 광해형법이다. 쉽게 내면 이제 그 정도 지문인데 이제 어렵게 내면 여기서 이제 그나마 어렵게 내면은 요런 지문. 우리가 지금 배울 협의의 형법 내용도 결국 범죄와 형벌이죠. 예, 그러니까 자 물어보자. 협의의 형법은 광해 형법 안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라고 해야 돼. 왜? 내용이 이거잖아. 예, 내용이. 그게 옛날에 이제 조금 이걸로 장난칠 수 있는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다. 협의의 형법도 광해 형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내용이 이거잖아. 내용이. 됐어. 끝. 지금 하는 것은 가볍게 들으십시오. 가볍게. 판례 아닌 것은 아주 가볍게. 예, 딱 체크하라는 거 그냥 한번 싹 듣고 이제 지나가면 돼. 치열하게 암기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1번 협의의 형법 그 용어 정리하는데 가로 안에 요 용어도 줄 한번 딱 꺼두십시다. 형식적 의미 형법 줄박. 협의의 형법 이꼬르 형식적 의미 형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2번 광해 형법 내용은 다 알죠? 예, 내용은 다 아는데 이봐 내용 그 책에 규정된 거 봐봐. 특별형법, 행정형법 외우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그 개무시하고 가로 안에 있는 요 용어 좀 체크하십시다. 아까 형식적 의미 형법을 협의형법이라고 했다면 광의형법을 실질적 의미 형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뭐 실질적 의미 형법 용어만 줄빡 암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그다음 기억, 니은, 티거, 리얼 이런 거 볼래? 예, 보지 마세요. 절대로 딱 그 정도로만 체크하면 충분합니다. 질서위반법 그 옆에다 빡 규정하라. 절대 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가끔씩 내가 책 그 내용 중에 이거는 절대 보지 마라. 또라이 뭐 그다음에 뭐 빡 뭐 욕을 적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욕을 적으라는 게 아니고 개무시해라 이겁니다. 예, 알겠어? 절대 볼 내용이 아닙니다. 자, 요 앞부분에서는 그 정도만 체크하면 돼. 그다음에 형법의 성격. 형법의 성격 중에 1번 의, 예, 그냥 시험과 관련되는 것만 보자. 예, 관련되는 거. 설마 형법이 그 계약관계를 규율한 그런 민법과 같은 거겠냐? 그건 아니죠. 예. 일단 형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경찰관과 관련되는 법이고 검사와 관련되는 법이고 판사와 관련되는 법입니다. 즉 공법이야. 국가와 관련되는 법이니까 공법이다. 공법 줄박 암기하지 마세요. 예. 암기할 것은 차라리 그 밑에 거다. 실체법에다가 동그라미 꽝. 예. 이제 제가 강의하는 중에 물론 최소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그냥 줄만 가볍게 끄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암기가 필요한 것은 동그라미 치라고 할 겁니다. 동그라미 치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그냥 자나깨나 톡 건드려도 팍 튀어나올 수 자고 있는데 톡 건드려도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해 놓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형광펜을 갖다가 이 말하면 알아듣겠네. 형광펜을 바르라고 할 겁니다. 바른다라는 거. 야, 바른다 이렇게 하니까 이 경기도 쪽에서 내가 강의할 때 수원 쪽에서 강의할 때 선생님 바른다가 뭡니까? 그래가 입 닥쳐 이랬는데 알죠? 예, 형광펜 치라 이겁니다. 형광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점수 올라간다. 자, 보자. 공법이고 실체법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법 체계적지 왜 보지 마. 그 다음 오른쪽 봐봐. 실체법. 요거 다시 한번 동그라미. 그 위에 니은 디귿 뭐 사법법이니 형사법이니 보지 마세요. 절대. 예. 그냥 심심할 때 소설책 읽듯이 한번 보는 것은 내가 뭐 허용을 한다. 근데 뭐 치열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던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예. 다만 지금 현대에서 약간 의미 있는 것은 형법은 실체법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좀 기억할 필요 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항상 이제 비교를 하면은 더 기억에 남겠죠. 형소법 배웠나? 지금 여러분들 형소법 배웠어? 언제? 아직 안 배웠나? 내일? 내일. 자, 내일 배울 형소법과 우리 형법의 성격 차이, 예, 성격 차이 정도는 알고 가십시다. 왜? 가끔씩 이거는 출제가 돼. 형법을 실체법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형소법은 절차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배운 사람들은 역시 잘 알고 있구만.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까? 형법의 임무, 형소법의 임무와 관련된 겁니다. 자, 갑이라는 놈이 A라는 사람한테 뭔가 해코지 행위를 합니다. 뭔가 안 좋은 행위를 했어. 근데 자, 형법의 임무는요, 갑이 A한테 행한 요 뭔가 안 좋은, 배드한, 해코지지. 요 뭔가 안 좋은, 요 나쁜 요 행위가 과연, 살인죄의 정체를 띠는 행위인지, 그 다음, 강간죄의 정체를 띠는 행위인지, 그 다음, 절도죄의 정체를 띠는 행위인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뭐다? 형법의 임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행위의 요런 실체 똑같은 말. 어떤 나쁜 행위의 실체, 정체를 밝힌다라고 해서 형법을 실체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범죄를 갖다가 잡아내는 것, 잡아내는 것을 임무로 하는 그런 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별다른 게 아니고. 그다음, 그럼 형소법을 왜 절차법이라고 합니까? 같은 형자 들어가는데 형소법의 임무는 좀 틀리지. 자,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될 임무입니까?
배드 이 행위는 살인죄 정체를 띈다, 강간죄 정체를 띈다, 절도죄 정체를 띈다. 이거 누가 밝혀야 될 임무야? 여러분들. 경찰관들이 밝혀야지. 그러니까 형법 모르면 되겠냐? 안 되지. 요거하고, 요 배드한 행위가 로그, 루트,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잘도 경찰관이 다 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배드한 행위가 이런 정체를 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밝혀야 돼. 예. 자,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제 형법 공부 잘해가지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A가 죽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문 조사해보니까 갑이야. 예, 다 밝혔어. 그래서 이 갑의 A에 대한 배드한 행위가 살인죄의 실체를 띠고 있더라 라는 것을 경찰관이 잘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못된 짓을 한 요 갑 처벌해야 될 거지. 예, 처벌해야 되는데 이놈 처벌한답시고 갑 모가지를 딱 잡고 인근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구덩이 안에 집어넣고 고개만 딱 내놓고 자 반성할 때까지 때립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왜 살인했어? 처벌한답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범죄인들을 갖다가 야산에 끌고 가지고 반성할 때까지 때리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인죄의 실체를 띈 요 행위를 갖다가 한 이 범죄인을 갖다가 처벌하는 절차를 갖다가 법으로 규정을 당연히 해놔야 되는데 이 못된 범죄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 절차를 규정한 법을 형사소송법이다라고 하고 그런 처벌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절차는 이제 여러분들 내일 아마 배울 겁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이거야. 크게 이제 그냥 인근에 있는 야산에 끌어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냥 참수를 하고 화형을 시키고 능지처참시키고 그건 안 될 말.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아무리 못된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딱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벌한다. 형소법에 정해진 절차. 그래서 절차법. 수사를 일단 해야 돼. 이놈이 이런 진짜 못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지? 판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판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증명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증명을 위한 수사를 일단 해야 되는데 주로 누가 한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검사도 간혹 가다가 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극히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대부분의 범죄 사건 수사는 경찰관들이 다 해놓습니다. 경찰관들이. 대부분 경찰관들이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갖다 확보하잖아. 그러면 검사의 주 임무가 뭐야? 이겁니다, 이거. 예. 공소제기가 뭔데요? 판사한테 이런 나쁜 놈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청구하는 것. 이게 공소제기입니다. 줄여서 기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검사의 나쁜 놈 처벌해 달라라는 청구 절차가 있어야 돼. 예. 그리고 이제 판사가 그런 청구를 받고 수사한 자료, 즉 증거를 보고 유죄 무죄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유죄다라고 판단이 되면 처벌하는 거고 무죄다 판단하면은 처벌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절차를 갖다가 반드시 거치고 처벌해야 돼. 그래서 이런 절차를 규정한 것이 이제 이거다. 그래서 절차법 됐죠. 다 아는 것이가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아주 기초적인 내용도 한번 해봤다. 근데 이 구체적인 이제 형소법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내일 한번 배우도록 하시고 그다음. 형법의 규범적 성격 1번 가설적이니 2번 행위규범이니 재판규범이니 요게 있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깨알처럼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 다만 내가 딱 말하는 몇 개만 그 가설적 규범에다가 줄 한번 딱 그쳐 주십시오. 형법은 가설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가설적 밑에다가 영어 if 적어라. if. 그냥 형법 법 규정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대. 아이씨 영어가 그럼 형법에 규정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대.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 형법은. 자 이제 살인죄 법조문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됐는데 요게 형벌인데 형벌은 절대 안개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요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판례와 섞어서 아주 재밌게 공부하는 거지. 대한민국 그 범죄 법 규정은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형법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전부 다. 이게 범죄. 그 다음에 이런 놈은 이렇게 형벌 부과하겠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럼 왜 뭐 if 가설적 규범이라고 합니까? 가정적하고 똑같은 말이다. 가설적, 가정적 다 똑같은 말. if절 뭐 한다면 이런 뜻이죠. 뭐 한다면. 이렇대 우리 법 조문을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대. 봐라. 여러분들 아직 사람을 살해 안 했죠.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물론 그럴 리가 절대 없겠지만 혹시나 나쁜 마음만 먹으면은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지. 자 그렇게 나쁜 마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지만 요 법조문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람을 살해한다면 이런 형벌을 보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대. 그래서 요 법조문 안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해한다면 입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형법을 이 이상한 용어로 표현을 했단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요새 이것도 이제 출제 역량과는 좀 떨어져 있어. 근데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옛날 한 20년, 30년 전에 출제된 것이라서 한번 언급은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게 어떻게 시험 나는가 하면 형법은 가설적 규범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그 십계명이 있지. 십계명에도 사람을 살해하라라고 가르치겠냐 사람 살해하지 마라고 가르치겠냐 사람 살해하지 마라 가르칠 거야. 근데 그런 십계명과 같은 종교규범은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형식으로 규정돼 있대. 뭐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을 자,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 그제? 똑같은 사람 살해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형법은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데 반해서, 십계명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명령조야, 그냥. 네가 만약에 사람을 살해한다면 이런 형벌을, 또는 뭐 벼락을 내리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종교규범은 이런 형법하고 조금 약간 규정하는 형식이 틀리구나. 우리 형법은 전부 다 이렇게 if 의미, 즉 가설적 규범 성격을 띠고 있는 반해서 종교규범은 그냥 무조건 뭐 하지 마라. 뭐 하면은 천벌을 내리겠다. 그것도 아니야.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해서 종교규범을 가설적 규범의 반대 표현인 명령적 규범 성격을 가지고 있대.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가볍게. 자, 첫 번째 줄 종교규범 줄박, 도덕규범 집어치우고 뭐 똑같은 말인데 무슨. 세 번째 줄 어떤 말이 명령적에다가 줄박. 예. 그다음 행위규범, 재판규범. 쓸데없는 말이고 이거는 뭐 그냥 소설적일 뜻이 한번 보십시다. 다만 노티스 한번 봐. 영어로 노티스. 자, 형법의 수명자에다가 줄박 꺼주십시오. 수명자라는 것은 그 형법의 명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 형법의 명령을 따르는 자. 판사뿐입니까? 형법 명령 따르는 자, 경찰관들 뿐입니까? 아니죠. 에브리바디. 모든 국민들이야. 뭐 당연한 건데 이게 또 시험에 나와 옛날에. 모든 국민에다가 줄박. 3번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이다. 집어치십시다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요 재미없는 요 앞부분에서 이제 언급해야 될 두 단어만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이제 재미있는 재형법정주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기초적인 지시. 자, 형법의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과 관련되는 기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보호적 기능에다가 동그라미 꽝.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고 8페이지 봐봐. 양가로 이번에 보장적 기능에다가 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사회보호적 기능 X. 양가로 4번 규제적 기능 X. 보지 마세요 절대로. 두 가지 기능만 기억합니다. 자, 형법은 첫 번째 보호하는 기능이 있대. 그걸 갖다가 보호적 기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 같은 보자가 들어가는데 형법에는 보장하는 또 기능도 있대.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들어간다니까. 이 앞부분은 좀 재미없다고 했다 내가. 자, 보호적 기능 앞에다가 요거 삽입. 법익 삽입하십시오. 법익 보호하는 기능이 바로 보호적 기능. 그 다음 보장적 기능 그 뒷부분이 있지. 삽입. 인권 삽입하십시오. 인권 보장하는 것을 인권 보장적 기능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책으로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있는 그 범죄들 한번 보지 뭐. 살인죄, 절도죄, 그 다음 강간죄. 뭐 너무 많아서 그자 모두 다 언급하기는 역부족이고. 자, 상식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상식적으로 뭐 논리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살인죄.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럼 처벌받아 마땅하죠. 처벌받아 마땅한데,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함으로 해서 선량한 우리 일반 국민들의 무엇이 보호될까? 무엇? 그 무엇이 바로 이거 아이가? 그죠? 살인자를 처벌함으로 해서 선량한 우리들의 생명이 보호되잖아. 살인자 처벌 안 하면 우리 맨날 죽을걸? 우리를 죽이는 사람을 처벌 안 하면은 우리 맨날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살인자를 처벌함으로 해서 우리 선량한 사람들의 이것이 보호됩니다. 생명. 그 다음 이것도 알걸? 절도죄. 절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함으로 해서 선량한 우리 일반 국민들의 무엇이 보호될까? 그렇지. 잘하네. 그 다음 요거는 좀 어려울 거야. 이거 헌법에서 건넌 말이거든. 이거 아는 사람 하면 대단한, 형법 공부한 사람이 있다고 했지. 이거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자, 강간을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 해서 선량한 우리 일반 국민들의 무엇이 보호될까? 뭐?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좀 어려운 용어일 수가 있어요. 헌법에서 만든 용어예요. 그것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만든 용어라서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쉽게 받아들여야 된다. 강간한 사람을 처벌함으로 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보호된대. 자, 지금 강간죄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몇 표는 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강론범죄 들어가면은 이제 언급하게 될 텐데, 강간죄 법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금 현재는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돼 있어. 사람. 이게 객체야, 객체. 이제 범죄를 당하는 사람을 객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알죠? 우리 형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어쩌고저쩌고 처벌한다라고 돼 있어. 옛날에는. 자, 나 물어볼까? 뭐 절대 뭐 쪽팔리거나 할 필요 없다. 뭐 다 같이 형법 공부하는 사람인데 쪽팔리고 자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너 정조하고 성적 순결은 똑같은 의미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냥 묵비권을 행사해도 된다. 또 그렇다고 아이씨 씨발 와 나한테 저런 질문을 던지다가 오씨 기분 더럽다. 또 다음날 안 오고 그러면 안 돼. 자, 너 막 계속 그냥 묵비권 행사해도 돼. 너 정조적 성적 순결 있나 없나? 답변 곤란하나? 그럼 묵비권. 자, 니 정조 성적 순결 있어 없어? 있어. 이상한 사람. 자, 너 있어 없어? 묵비권. 좋았어. 내가 남자한테만 지금 묻고 있지. 정조 성적 순결 있어 없어? 묵비권. 니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하네. 형법을 제대로 안 배웠다라는 거지. 자, 형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남자들한테 묻고 있지. 자, 형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 야, 너 정조 또는 성적 순결 있어 없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자신 있게 예, 없습니다. 이렇게 돼.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상한데 뭐 가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성매매를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자, 법적으로 정조나 성적 순결은 우리 대법원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정조 성적 순결은 여자만이 갖고 있는 개념이래. 여자만이.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옛날에 분여라고 돼 있었을 때 있었다. 그 강간죄 법조문에 분여라고 돼 있을 때가 있었는데 요때는 강간죄 보호법익을 성적 순결 정조라고 답변을 하면은 O야 X야. 요때는 O입니다. 왜? 강간죄 대상이 여자밖에 아니잖아. 그러면 여자만이 갖고 있는 정조 성적 순결. 예, 맞습니다. O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법이 개정됐지. 남자 여자 다 포함하는 사람으로 개정됐는데 지금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할 때 자, 똑같은 질문. 강간죄 보호법익은 정조 또는 성적 순결입니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던진다면 그때는 O라고 해야 돼, X라 해야 돼. 지금은 이제 X입니다. 왜? 지금은 남자도 포함나잖아. 남자도 강간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극우의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 나 같은 연약한 남자를 억지로 떡신신시켜놓고 거기서 뭐 해버렸다. 그러면 강간이 될 수 있어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안 됐지. 옛날에는 분명히 분여라고 돼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강간죄 보호법익을 남자든 여자든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인 성적 자기결정권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강간죄 보호법익 정조 성적 순결 이렇게 말하면 X입니다. 틀린 거다. 그리고 내가 높아심에서 말하는데 앞으로 이제 강론 파트 가면은 이제 강간죄 특히 성범죄 파트를 갖다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줘가지고 내가 강의를 할 겁니다. 왜?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오잖아. 무지무지 잘 나오는데 예전에 내가 이제 대학에서 형법 수업을 듣는데 어떤 경우에 썼는가 하면 한 100여 명의 그 수강생들이 있었거든. 그 대학교 그 강의실에. 형법 교수, 그때 이제 아주 노장입니다. 아주 이제 연로하신 대단한 내공의 형법 교수님께서 열광을 하시더라고. 특히 성범죄를 더 이제 열광을 하십니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좀 약간 다소 민망할 정도로. 막 열광을 하시더라고. 막, 야, 강간은 이런 거야. 강제추행은 이런 거야. 막 열광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저기 뒤에 앉아있는 여학생이 선생님 그만하세요. 고함치더라고. 아마 좀 듣기가 너무 좀 그랬나 봐. 그래 선생님 막 열광하다가 저기 여학생이 선생님 그만하세요.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고함을 치면서 말하니까 순간 한 5초 정도 스톱모션으로 계시더라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좀 삐지셔가지고 성범죄 파트를 갖다가 그냥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강의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형법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성범죄 파트를 강의하시는 것 같다 싶어서 별로 공부를 안 했죠. 근데 시험에 다 나오던데. 시험에 다 나오고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강의를 해서 우리들도 대충 설렁설렁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다 나와버리니까 전부 다 틀리고 전부 다 또 떨어지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 여학생을 아직까지 이제 수배를 하고 있다. 그 학생 그때 막 죽이려고 했어. 자, 나중에 여러분들 경찰관 되면은 이 성범죄 사건을 갖다가 당연히 수사하겠죠. 특히 여경들 그 피해성 상담 누가 할고? 여경들 해야지. 피해성 상담. 그러면 아주 더러운 그런 어떤 말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 100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강의를 딱 시키는데 특히 성범죄 파트의 그 키워드 그 자체가 변태용어야, 변태용어. 업무 이런 거. 변태용어인데 이런 걸 갖다가 내가 강의한다고 저 변태 강사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마. 약속했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담당합니다. 저런 것들도. 자, 그다음 요거 이제 이야기하죠. 요거 이야기하고 나중에 총론하고 강론의 그 관계를 갖다 잠깐 이제 언급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겁니다. 보호적 기능이라는 것은 벌써 시간이 되네. 근데 이것만 후다닥 해치우고. 자, 보호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모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요, 다 법익들이 있습니다. 보호해야 될 법익들이 있어. 아니, 보호해야 될 법익이 없는데 왜 범죄를 규정하냐? 안 그래? 법익, 다 전부 다 보호해야 될 법익들이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법익이라고 하고, 그런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법익 보호적 기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이런 게 다 법익이야.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은 형법은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대. 자, 앞으로 용어 정리하자. 앞으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형법 공부하기 전에는 인권을 보호한다 이런 말도 쉽게 쓰지. 뭐 인권 보호 이런 말을 쓰는데 형법에는 인권 보호라는 말 없다. 이제는 인권 보장이라는 말로 항상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도록. 인권 보장하는 기능이 있대. 그럼 이거는 어떤 거냐?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형법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단다. 하나는 일반인 관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하나는 범죄인 관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있대요. 자, 어떤 건지 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만 하면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강의 도중에 하품을 합니다. 강의 도중에.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하품한다고 니 죽여 이렇게 안 했잖아. 뭐 어떻게 하냐고 생리적 현상인데. 자, 갑이라는 애가 강의 도중에 하품하는 행위를 했대.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죠. 예, 바로 그겁니다. 불처벌. 왜? 자, 어떤 사람의 행위를 범죄다라고 하면서 처벌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법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 그냥 간단하게 법이라고 하죠. 법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있나 대한민국에? 없죠. 예. 법이 없잖아. 법이 없으면은 예, 누구든지 처벌하면 안 돼. 불처벌 말고. 그러면 이런 게 법에 없으니까 처벌 안 당하죠. 처벌 안 당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강의 도중에 얼마든지 하품을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유롭게 하품을 해도 돼. 뭐 누가 잡아가서 체포하거나 뭐 공소제기 당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 법이 없잖아. 예. 요게 바로 일반인 관점에서 형법의 인권 보장 기능이래. 형법에 없으면은 그 형법에 없는 행위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이다. 그래서 인권 보장 기능. 그 다음에 범죄인 관점에서도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분명히 절도 행위를 한 놈이야. 절도범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뭐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거든. 자, 이거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겠죠. 예, 타인 재물을 절취하는 놈 당연히 처벌해야지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은 해야지. 처벌을 하고 있는데 자, 타인의 재물 절취한 자 이제 형벌 문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을 건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부과해야 돼. 즉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판사가 지멋대로 야 너는 참수형, 야 너는 능지처참 형. 그 다음에 혹시 뭐 국사시간에 그거는 안 배우겠다. 혹시 기형이라는 거 들어봤냐? 예, 기형. 옛날 조선시대에 아주 잔혹한 형벌들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잔혹한 형벌이 바로 기형이라는 게 있어. 이게 어떤 형벌인 줄 알아? 대충 느낌이 오나? 뭐겠냐? 기형이. 뭐 기를 불어넣는? 그게 아니고 이 기형이 어떤 거냐면은 정말 골 때리는 겁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를 다이빙대 비슷한 그런 장소 위로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나서 자, 그 밑에는 기름통을 갖다가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그게 기름 기자 이게. 기름한테 거기. 기름을 집어넣은 그 기름통을 펄펄 불로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빙대 위에 보내진 요 얼을 살 밀어요. 밀어서 그 펄펄 끓는 기름으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튀겨서 죽여버리는 형입니다. 이런 형이 진짜 있었답니다. 조선시대에. 근데 딱 한 번 시행됐다. 진짜로 딱 한 번. 이제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폐지를 해버립니다. 너무 잔인하고 눈이 막 튀어나오면서 튀기지면서 나오니까
이거 뭐 보니까 너무 잔인해. 그래서 얘가 이제 10원 케이스로 딱 한 번 딱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어이 미안하다. 야 너무 잔인하니까 그때부터 폐지. 그게 바로 기형이야. 근데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 법에도 없는 형벌이죠 이거. 우리 대한민국 법에 없는 형벌이 이런 형이 있을 수가 없죠. IS나 이런 짓을 하지. 자 이겁니다.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법에도 없는 형벌로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범죄인 관점에서 인권보장 기능이래. 법에도 없는 법에 형벌 규정이 없는데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이다. 자, 조금만 하고 예, 바로 쉬도록 하죠. 보호적 기능은 그 정도 하면 되고요. 그 동그라미 기억, 법익 보호만 동그라미 치십시오. 니은번은 절대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쭉 오십시다. 와가지고 8페이지 보장적 기능 인권은 삽입시키고 동그라미 기억. 그렇지. 일반 국민 동그라미. 일반 국민. 자, 첫 번째 줄 거터머리 줄 한번 딱 꺼두십시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이외의 줄박.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처벌받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 다음 의미만 이해하면 돼. 범죄인 금방 언급했잖아. 형법에 정해진 형벌 범위 내에서만 처벌. 그까지만 줄박. 예, 그 정도. 뭐 일단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네. 물론 위에 3번, 4번 조금 약간 출제되기도 하는데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예, 이 서두 부분은 여기서 그냥 끝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형법다운 형법 10페이지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죠. 예, 조금 쉬었다 하십시다.